그게 좋은 사례가 이제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이제 러우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하마스 전쟁을 시작해서 그 또 다른 그 세력들하고 이제 또 붙었잖아요 양쪽으로. 그럼 이제 이스라엘 쪽 전쟁이죠. 근데 자꾸들 사람들은 이제 뭐 쇼킹하고 순간적인 뉴스를 좋아해서 자꾸 이제 드럼만 얘기하는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엄청나게 넓은 대평원이에요. 우리나라에 저런 지역이 몇 군데 있을까 할 정도로. 거기 뭐 장갑차에서도 그냥 와서 자폭하면 그냥 일단 파괴가 되니까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되고 장갑차에서. 그리고 뭐 전투기가 생각보다는 위력을 발휘 못하고 있고 러시아 전투기가 그걸 이제 많이 제압을 할 줄 알았죠. 미국처럼.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슷하다. 우리가 전력이 이렇고 우리가 저렇게 뭐 비슷한 게 그건 좀 우리 건설해야 돼. 드론 전력은 이제부터 건설, 자폭 드론도. 그래서 그것보다는 북한이 당장 두려워할 거는 이 우리 공군 전력. 그게 이 지금 2022년부터 뉴스들을 보시면은 특히 작년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투 이동원에서 갖다 이렇게 붙는 훈련.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지금 했던 공습이죠. 뭐 어제도 뭐 휴전을 했는데 가서 또 죽였다. 근데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우리와 똑같은 걸 갖고 있어. 똑같은 폭탄도 똑같은 거.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봤을 때 북한도 마찬가지. 이제 자폭 드론 빨리 만들어 더 많이 만들어야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어요. 뭐 한 달 전에.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시작이야. 들어오는 서로 구비를 해야 되는 거는 본격적으로 자폭 드론은 이제 또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. 누가 더 돈 들여서 이제 구비를 하느냐. 러 전쟁의 사례죠. 근데 그게 적용되고.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보니까 내 지금 공군력은 저거 다 썩어가지고 요격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공군 곧 한국 공군이고 한미 연합 전력인데 공군력인데 야 공습을 저거 당한 그 6.25 때처럼 또 당하겠다 해서 푸틴한테 또 급히 이제 사람 보내서 얘기한 게 지대공 미사일 뭐 S-300개요. S-400은 최신이니까 뭐 러시아가 뭐 빼주기 어렵고 S-300은 좀 구형인데 그것조차 북한은 없기 때문에 그 실제 완제품이. 그래서 최근에 뭐 한 달 전 기준에서 기사를 보면은 그 일부 소량이 있지만은 그 평양 방공망에 추가했다, 도입을 했다. 그래서 결국 공군력, 전투기 전력이 압도적이라는. 저도 작년에 놀랐어요. 하루가 멀다고 뭐 거의 이틀 한 번씩 훈련을 보여주는데 야 저러면은 저기 북한이 겁 엄청 먹을 때 그러니까 그 효과를 이제 노리는 거예요. 우리는 공군 전력, 전투기 전력이 너희보다는 뭐 막강하다. 더군다나 한미 연합으로 하면은. 그런데 이제 김정은 쪽에서는 나는 미사일이 있어. 그래서 맨날 눌러대는 거예요. 탄도탄, 수량미사일, 방사포, 대형 방사포. 진짜 들어오지 마. 나는 그냥 쏠 거야. 나는 이란 같은 나라야. 너희가 이스라엘 같이 공군력 있으면 나는 이란 같은 나라야. 그래서 이제 견제, 균형이 이제 공포의 균형이 이제 이런 면에서 잡히는데 쟤들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이제 원자탄. 소위 핵무기. 그게 조금 이제 변수긴 하죠. 최진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저는 이제 뭐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필리핀의 그 전투기 수출, 경전투기. 그 F-50이 뭐 작년 이제 24년도 2월 달에 싱가포르 에어쇼 취재하니까 이미 얘기가 활성화돼 있다. 필리핀이 추가로 더 살 것이다. 현재 12대를 가지고 왔는데 F-50 경전투기를 그래도 곧바로 예산을 없는 국방 예산을 더 마련해서 우리 F-50 12대를 더 살려고 한다.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은 이제 먼저 도입한 전투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게 이제 작년 2월 달 싱가포르 에어쇼 때였고 그러다가 또 이제 5월 달에 말레이시아 뭐 DSA 방산전시를 또 갔어요. 거기서 또 이제 만나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필리핀이 F-50 12대뿐만 아니라 미국부터 별도로 MRF 해가지고 뭐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F-16V라는 걸 또 뭐 한 그 정도 살 것 같다. 근데 이게 사업이 겹치는 건 아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제 표면에 드러난 거예요. 이제 일반 그 신문 기사로 12대 더 사는데 목전에 왔는데 2020년에는 뭐 중반쯤에 계약을 맺을 것 같다. 근데 이미 뭐 1년 전에 얘기가 이제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었던 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지 표면에는 드러난 거죠. 계약 단계로 이제 가야 된다.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역시 KF-21에 이제 기대가 자꾸 되는 게 빨리 나와야 되는 게 양산 제품이 바로 이제 그 블록 1이라도 살 나라가 이제 필리핀, 페루. 그러니까 공대공 전투, 상대방 전투기나 폭격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것도 되게 상당히 급한. 그래서 필리핀 같은 나라는 F-50, 그다음에 F-16V, 그다음에 KF-11 이 3단계 전력 구성을 지금 사실 원하고 있는 거예요. 미국이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죠. 뭐 서로 회담할 때 그렇게 만들어라고. 물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앞에 있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좀 틀리죠. 미국이 승인한 F-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기존에 48대 있는 F-16 그 이제 개량도 이제 할 거지만 그게 48대 있고 F-16 계열이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발주한 F-50. 그래서 이게 이 필리핀이나 폴란드를 보면은 그 제작사들 보면은 카이하고 합해서 미국의 럭키드 마틴. 그러니까 KF-21은 간접적으로 미국의 어떤 뭐 이렇게 봐주는 선생 역할을 아직도 사천에서
록히드 마틴 사람들이 와 있어요. 그래서 같이 뭘 하는 거예요.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전투기 수출 정책이 미국과 함께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. 폴란드는 이제 필리핀, 말레이시아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, 인도네시아는 또 자존심이 있어서 뭐 섞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는데 돈도 없는 나라가.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약간 좀 틀리고, 태국은 미국의 이제 견제를 좀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중국제 뭐 제품을 좀 뭐 함정이든 잠수함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제를 또 선호해요. FA50계열을. 그리고 또 뭐 스웨덴 전투기를 최근에 이제 발주로 이제 계약을 이제 했다고 해서 약간 이제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약간 다르지만은 우리 한국 제품을 그래도 다 방산 제품을 가져가고, 그다음에 충성도가 높은 거는 이제 폴란드, 뭐 필리핀,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그 번역으로 들어오고 있고 충성도 높은 이제 고객으로. 뭐 그래서 저는 뭐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030년도 전까지는 이 기조가 계속 이제 흘러갈 건데, 근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항상 뭐 전쟁의 어떤 긴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더 고급 제품으로 이 방산 제품도 일반 제품처럼 더 고성능으로 넘어가야만 판매가 될 것이다. 지금 상태는 딱 이제 시간이 열려 있는 거는 이제 한정돼 있죠. 향후 한 5년 정도. 네.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다 R&D 예산이 꾸준하게 주어져야 돼요. 그 인력들이 이제 이탈하지 말도 또 관리도 해야 되고. 그래야만 이제 미래가 2030년대가 이제 K 방산이 또 계속 이어질 거를 보고 있습니다. 예. 정확히는 이제 이 밀리터리 잡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름은 다른 걸로 해서 시작한 거는 34년 전에 시작했는데, 이것도 이제 뭐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디펜스 타임즈 이름을 해서 제가 이제 직접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만 20년 됐습니다. 근데 창간된 거는 이제 먼저 사장님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2002년부터 창간 이름 자체 창간은 2002년이고 제가 인수해서 이제 이어온 거는 2005년부터. 그래서 올해가 20년 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사이에 나름대로 호기심이 많아서 뭐 다른 매니저들도 그렇지만은 현장 취재를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특히 대만에 대한 그 분산에 대한 거는 판단하기 좀 달라요. 그들도 열심히 자기들 국토 방위를 하고 있다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훈련 진짜 열심히 해요. 근데 그걸 가보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냥 방구석 아니 사무실에서 뭐 대만과 허상이다?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. 그러니까 뭐든지 그 권유를 이제 해드리면 이제 이 밀리터리에 관심 많으면은 자꾸 이렇게 찾아다녀서 봐야 된다는 거. 그래야만 자기 이제 판단력이 생기지 일반 뭐 이렇게 기사 봐서는 정확한 판단은 안 생긴다는 거. 그래서 현장을 많이 보시라는 거. 뭐 K방산도 기회가 되면은 이런 방사업체도 좀 견학도 많이 좀 가시고 그러면 자기 어떤 견해가 확실하게 이제 생길 수 있어요.